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주 되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저도 몸이 좀 힘드네요. 이번 주 초급등 급락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안정된 흐름이 좀 나타나서 여러분들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 함께 하나씩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됐는가 알아보면서 다음 주 예상까지 그리고 종목까지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이서구 너는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냐? 2900, 와, 이거 완전히 중요한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방에 깨트렸었는데 2900선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급등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위로 그냥 쭉 올라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계속 좋았는데 우리나라 계속 떨어졌죠. 그런데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반대로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올라가는 흐름. 이거 왜 그랬을까?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주식수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종목의 변화가 감지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감지됐는데 다음 주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는가 보죠. 지수는 다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가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또 코스피와 코스닥 이 순환매가 또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어제까지는 코스피가 월등히 강했는데 오늘은 한 방에 코스닥이 딱 치고 올라오면서 순환매 흐름, 키를 맞추면서 안정화가 됐고 키를 맞추면서 어제 오늘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종목별로 테마별로요.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도 조정이 있겠지만 이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거. 그러면 어떤 종목인데 제일 핫하잖아요. 역시 IT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 이게 중요한데요. 낙폭 과대. 우량주이고 중형주, 대형주 단에서도 반토막락 종목이 있는데 특히 중형주 같은 경우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꽤 많은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바닥 잡아서 돌아 올리는 흐름 나타났는데 반등 선두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미국 증시 먼저 가보겠습니다. 원인은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미국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S&P, 다우 선물이 양호했었어요. 그런데 또 결국엔 또 떨어졌어요. 어제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또 급등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S&P 보시죠. 거의 비슷한 맥락.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지받을 권역에서 지지받았어요. S&P 같은 경우에는. S&P가 모든 업종 테마를 아우르는 체크할 수 있는 중심이라 그랬었죠. 그러면은 나스닥 보시죠. 나스닥 전 고점대를 딱 지지받는 양봉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흐름이 가만히 보시면 0.8%, 1.4% S&P 그리고 다우산업지는 1.8%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가 우세한 다우산업지수 S&P 이쪽으로 상승폭이 더 높여졌다라는 점 그것이 우리나라로 날라와서 경기 민감주가 올라왔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오늘 반등의 주역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겠지만은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저 이름 외우는데 참 며칠 걸렸어요. 오미크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제가 특집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명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다라는 거. 전염력은 강하되. 바로 그 부분이 노출되면서 반등을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 이어서 긴축.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한번 뚝뚝 떨어졌죠. 이거는 이미 알았던 내용이고요. 단기 이슈가 분명히 나왔다라는 점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요 지지대에서 일단 반등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 바닥은 잡았다. 나스닥도 그렇고요. S&P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세요. 맨 나중에 설명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IT, 특히 이 반도체가 특별히 더 강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 전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소부장까지 반응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디커플링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얘는 괜찮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더군다나 여기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키를 맞추는 매수세가 싸다. 외국인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중국 증시로 넘어가죠. 중국 좋을 게 없네요. 예.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너네 다 문 닫고 일리 와. 그래가지고 중국 본토 증시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서로 마찰이 있어요. 정치적인 마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헝다그룹 문제가 이제 잊혀질만 하니까 또 제2의 부동산 기업이 또 위태하다라는 뉴스가 어제, 그제 이틀 나오다가 오늘 살짝 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올라가니까 들어가네요.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과연 어떻게 할까?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2달 동안에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 우리나라 해외에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민감한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떨어져도 중국 증시가 살아네? 그러면은, 야, 중국으로 가자. 중국 관련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상승했었던 종목군들, 제가 발빠른 시황 못 보셨으면 지금 보세요. 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한한령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 이것이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미국 견제를 우리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흐름이 나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중국에서의 이런 상승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강한 첫 번째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나빴거든요. 좋지 않았어요. 자, 대만 가학권지수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대만 가학권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에서 끝났거든요. 다만 얘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얘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덜 빠졌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한참 아래 있어요. 대만 증시가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라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3,300포인트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민. 근데 우리 어디 있어요? 3,000포인트 아래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얘네 나름대로 강하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미국 증시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판단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떨어졌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오네? 중국이 괜찮으면은 중국 관련주도 올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야, 죄송합니다. 좀 막말 한번 할게요. 지랄을 한번 했습니다. 야, 이날은 완전히 욕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하고 좀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해요. 장중에 의외의 하락이 나왔어요. 정말 이 폭락하는 날 화요일이죠. 예, 1% 정도의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게 뭡니까? 고점에서 생각하면 거의 4%가 빠지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올라서 상승해서 끝납니다. 미국 증시 별로 영향 안 받았어요. 미국 증시 하락했는데 하락해서 어저께는 또 쫙 끌어올려요. 오늘은 미국 증시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또 올라가요. 이거 재밌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외국인 매수 전환이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옵션. 이놈의 옵션이 우리나라 장을 완전히 휘젓고 있어요. 장중에 보면은요, 외국인이 선물 3, 4천억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플러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3, 4천억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수용해야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투자를 해야죠. 뭐 외국인 때문에 떨어졌어. 욕하는 거 이거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가 입장에서는 핑계거리니까 그걸 맞춰 써야죠. 한 방에 2,900선을 무너뜨립니다. 버릴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올라오면서 그 다음날 2,900포인트를 바로 회복합니다. 바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보시면은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외국인 콜옵션은 뭐예요? 콜옵션 올라가는 거에 돈을 거는 거예요. 배팅하는 거예요. 내일 올라갈 거야. 나 100만 원, 올라간다 해 1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각 포인트가 있고 결제를 할 수 있느냐? 어렵죠? 넘어가요. 풋옵션은 뭐냐? 난 떨어진다에 돈을 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하락한다에 뭐가? 지수가. 그런데 외국인 보시죠. 풋옵션 지난주 금요일까지 풋옵션을 잔뜩 매수를 했고요. 떨어진다에 돈을 걸었어요. 그리고 콜옵션은 매도를 쳤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매집을, 여기 더 있었어요. 이 아래. 자료가 안 나오는 이 아래. 더 있었는데 매집을 해놓고 갑자기 화요일 날 빡! 고점에서 떨어뜨려서 이날 하루에요. 옵션이 10배나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풋옵션이요. 위클리 옵션은 수십 배가 납니다. 여기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날 보십시오. 풋옵션. 매도가 나오죠. 이익실은 다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익실은 다 시작해가지고 이익실은 다 했어요. 수십 배 난 거. 위클리 옵션은 더 컸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경제적인 부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인위적으로 포지션, 나 돈 벌래. 내가 여러분들 포카 쳐보셨습니까? 나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있는데 야 200만 원 걸을게. 걸을 수 있으면 걸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다이 하죠. 죽죠.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리고 손 들어버리니까 다시 올려붙여요. 그래서 콜옵션이 어떻게 됐어요? 어제 위클리 만길이었는데요. 70배가 났습니다. 하루에. 콜옵션에서. 70배면 여러분들 1,000만 원인 배팅 아침에 했으면은요. 장 끝나면은 7억 원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외국인들? 그거 먹으려고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식은 그래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대형주 위주로. 업종 대표주 위주로. 어떤 종목? 반도체. 경기민감 소재. 뭐 경기민감주의 대표니까. 이들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야, 선물로 또 빡빡 끌어올리네요. 글쎄요. 다음 주는 또 만기일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만기일, 그리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 목요일 날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다만 지수로 놓고 보면은요. 오늘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 어제까지 상승을 이끌었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조금 하락했는데 다른 종목이 끌어올렸거든요. 또 어떤 종목? 코스닥 종목. 쫙 끌어올렸잖아요.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종목별 특징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서 왜 너는 어느 쪽으로 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어느 쪽으로 사야 된다고 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화두 종목으로 보죠. 이 HMM이라고 다 아시죠? 매일 관심 종목 상위권으로, 뭐 네이버 말해도 되나? 거기에 나오는 관심주 상위권에 계속 나오는 종목이죠. 왜 그러느냐? 여기 다 물려 있거든. 5만 원에. 4만 원, 5만 원에. 내 주식 얼마나 가슴 아파요. 팔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매일 이거 보십시오. 대부분 종목이 다 그래요. 5월 28일 고점 찍고요. 5월 28일. 얼마예요? 5만 1,000원. 얼마까지 빠졌어요? 2만 4,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반토막 이상이 난 거야. 싸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빠졌으니까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겠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3만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야? 50% 정도 되죠. 그래 봐야 떨어진 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맥락에 싸다 권역이 들어온 거예요. 경기민감주,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문제가 있고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올려져?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는데 옵션 마감일 급락하는 중에도 얘네들은 안 빠지고 오히려 바닥 주니까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HMM.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실적 괜찮다라는 쪽.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쪽. 그런데 삼성전자 보시죠. 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화요일날, 말일날 이후 수, 목, 금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보시죠. 급락한 이후 수, 목, 금 올라왔어요. 지수랑 연동이 되죠. 그런데 주변 증시와 미국이라든가 중국 연동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주도주야.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 고점 때. 그럼 오늘 왜 못 올라갔어? 순환매가 일어났다니까 코스닥이 더 올라갔잖아. 그리고 갑자기 빡빡 떨어졌었던 메타버스. 잠시 뒤에 볼게요. 이런 애들이 오늘 쭉 올라왔거든. 어저께까지 뚝 떨어졌다가. 한 방에. 하이브. 급락했잖아요, 계속.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더 강해진 순환매.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이닉스 보시죠. 하이닉스. 이미 저점 찍고 올라왔어. 제일 화나는 건 이거죠. 20만 원 아래에서 기관의 레포트가 목표가 하향.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11만 원 가니까 목표가 상향. 이게 뭡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래.
오늘 좀 짜증이 좀 많이 나서 좀 여러분들 듣기가 거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신 화풀이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좀 답답해요. 외국인들한테 농간당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죠. 예, 얘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는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정을 줄 때 제자리에서 잘 멈춰 있어. 일단 1차적으로 13만 원. 제가 예전에는 11만 5천 원까지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갭 돌파했죠. 저희 같은 경우 이 종목으로 예, 여기 12만 원에서 한번 팔고 예, 다시 11만 3천원에서 사고 다시 12만 원에서 또 팔고 그리고 또 11만 7천원, 6,500원 오늘 또 들어갔어요. 예, 여기서는 이렇게 단기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13만 원까지 보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죠. 현대차 보시죠. 턴했어요. 저점을 안 깨고. 데이터를 보면은요, 유럽에서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전히 자동차 부품, 그러한 부품 조달 문제 때문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판매를 덜 하는, 많이 만들었다면 더 팔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비메모리 이쪽에 수급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거기에서 조금은 더 빨리 완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현대차도 긍정적인 경기 민감주 섹터라는 거죠. 포스코 보시죠. 포스코 뭐 이 앞에는 더 고점이기는 하지만 고점에서 내리빠졌습니다. 석 달.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더군다나 잠시 뒤에 그 이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케미칼 보시죠. 실적 괜찮습니다. 이런 차트를 무슨 차트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차트. 우리 PD님 아세요? 부도 차트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부도나? 얘네들이 부도나요? 이런 차트를 부도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부도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개인들이 그만큼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겹게 만들었고 개인들이 팔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끌어올린 거 보세요. 이게 저점에서 왜 한 방에 그냥 빡 20% 끌어올리잖아요. 20%. 그럼 여기에서 끝이냐? 아니라고 보입니다. 5일선에서 돌려 세울 것 같아요.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 보시죠. 최근에 주도주였죠. 얘네들 떨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경기 민감도 떨어질 때 올라갔어요. 오히려 더블 시세를 줬어요. 그런데 앞에 경기 민감주들이 바닥을 이제 찾기 시작하니까 포스코, 현대차 바닥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바닥을 여기서 찾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도 바닥을 이미 찍었어요. 얘네들이 바닥을 찍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올라왔었던 테마, 종목, 대장주, 게임주, 메타버스, NFT, 뭐 관련주잖아요. 예, 그때쯤 고점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시속 게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 즉, 코스피가 올라가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들이 올라가면 얘네들이 빠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업종 대표주들이 코스피가 하락하면 얘네들이 매기를 모으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시속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넥스트 메타버스죠. 보세요. 박스권 정도로 보는데요. 예, 고점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같은 맥락에 NEW, 뉴 보시죠. 메타버스죠. 고점 치고. 근데 여기서 제가 경고는 분명히 했어요. 예, 발빠른 시황에서 경고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은 해요. 일정 부분 반등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뉴, 넥스트, 카카오 게임즈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화두가 되는 과연 대장주가 뭐냐? 제가 바로 어제 고품격 주식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여기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이 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대주주 과세 요건 있죠?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익금에 세금을 빵 매겨버려서 토해내게 되죠? 그럼 나는 괜히 앉아서 20%의 손실을 보는 거죠. 세금으로 뺏겨버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 6만 원에서 한 10억 들어갔다고 하죠. 10억. 11만 원이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2만 원, 2억이 된 거죠. 그러면 12억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거야. 20억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안 할래. 얼만큼? 12억만큼 버리면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리잖아. 이해되세요? 12억만큼 버리면.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도 똑같이. 뉴도 똑같이.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5배, 10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물량 소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날짜 분명히 몇 번 언급했다. 12월 18일 정도까지는 이 물량 때문에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들 종목들이. 고점 뚫고. 그 이후 가더라도 갔다. 그 전에는 못 올라간 포스코 수익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과세 요건에 걸릴 사람도 없어. 삼성전자 아무리 오래 싸게 샀어도 과세 요건에 걸릴 사람이 없어 아직. 10억 원어치 샀어도 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도 가능성, IT, 특히 반도체에 대한 주도 가능성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셔도 된다. 여러 가지 이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폭 과대,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 그것 때문에 12월 8일까지는 18일까지는 이러한 종목들이, 이거는 제 데이터, 그리고 저의 분석기에 따라서 날짜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너무 힘들었죠. 저도 이번 주에는 지치더라고요. 제 경험도 오래가 되고, 그런데 오버해서 떨어지고 오버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막 나오니까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거에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힘들었지만 웃는 한 주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말 잘 지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생방송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경제 일정에 따라서 핫 이슈, 종목, 생방송을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매주 7시에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거 시간이 애매합니다. 퇴근 시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주시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저녁 8시에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예, 다음 주는 저녁 8시에 일단 뉴스와 함께하는 생방송 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8시에요. 그리고 아직도 안 와 보셨고 7시라서 일러서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옮겨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1시간 뒤로 늦춰서 하는 거니까요. 꼭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힘이 되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뿐만이 아니고 무료 회원 가입 제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무료 회원 가입 제도는 문자로 신청이라고 써서 주시면 무료 문자 회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 VIP 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매일 함께 저와 방송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 뭐 대강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유료 회원, 문자 회원도 있습니다. 010-9628-8231 이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회원은 신청, 유료 VIP 회원은 상담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문자를 드리고 그리고 상담 전화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열심히 일한 당신 쉬십시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